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식 종목이나 시장의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동자료의 마지막에 있는 고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상승 동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상승 동력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 위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되었건 개별 종목이 되었건 하락 리스크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는 PBR입니다. 오늘은 이 PBR로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 리스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9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2017년 25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지금은 다시 하락하여 21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2012년에는 5월, 2013년에는 6월, 2014년에는 12월, 2015년에는 8월, 2016년에는 1월에 1900포인트 근처에서 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10월에 올해 들어서는 7월에 2100포인트 이하에서 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매년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인 7개 시점에 당시 PBR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먼저 산출하여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 PBR 값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PBR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하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최근 시가총액 상위 40개 종목 중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8년 7개월 동안 줄곧 상장된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순자산은 각 년도 말 순자산을 기본으로 하여 연중 순자산은 선형보관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5월 말 순자산은 2011년 말 순자산의 12분의 7, 2012년 말 순자산의 12분의 5의 가중치를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 2019년 7월 말 PBR을 구하기 위한 순자산은 2019년 말 순자산을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기에 2018년 말 순자산을 이용하였습니다. 주가는 월말 종가를 사용하였고 주식수는 매 분기말 유통 주식수를 기본으로 하여 분기 중 유통 주식수는 순자산과 동일한 선형 보관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 말 주식수는 2012년 3월 말 주식수의 3분의 1, 2012년 6월 말 주식수의 3분의 2의 가중치를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기 중에 유무상 증자 등 발행 주식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개별 종목의 순자산, 주가, 주식수를 구하였으니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로 구할 수 있고 시가총액과 순자산을 알고 있으니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PBR을 구해야 할 차례입니다. 33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시가총액 합계를 구할 수 있고 시가총액 합계에서 각 개별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합계에서 개별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리 구해놓은 개별 종목의 PBR을 곱하여 이를 합한 것이 시장 PBR이 됩니다. 자료 5쪽의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시장 PBR을 구하는 산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 나누기 33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 이 비율을 A라고 할 때 시장 PBR은 시그마 A 곱하기 개별 종목 PBR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부터 최근 연도까지 각 연도의 저점에 해당하는 월의 시장 PBR을 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6쪽의 표 1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 구간에서는 PBR 기준 1.5에서 1.7, 평균적으로 1.6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작년 10월과 금년 7월에는 PBR 기준 1.3배 이하까지 시장이 하락하여 최근 8년 사이 현재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하락 위험이 작다는 것이죠. 2019년 7월 말 PBR을 추정할 때는 2019년 말 순자산을 아직 알 수가 없어서 2018년 말 순자산만을 이용하여 PBR을 추정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연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다면 2019년 7월 말 현재 추정 시장 PBR은 더 낮은 수준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시장이 예년의 저점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하락 위험이 작다는 것이죠.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대략 1,300조 원이고 33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7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현 수준의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 12월 말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대상으로 하였던 33개 종목 중 2개 종목은 2008년 12월 말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서 제외시켰습니다. 31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 PBR을 구한 결과가 8쪽의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건 31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건 금융위기 시를 포함한 2008년부터 2016년 구간에 시장의 저점은 PBR 기준으로 1.5에서 1.7 사이 수준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과 금년 7월이 여전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즉 PBR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말 금융위기 시와 비교하여도 현재 2100포인트 이하 국면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08년 10월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였는데 구쪽의 그래프 1을 보시면 장중 기준으로는 2008년 10월 27일 892포인트, 월말 종가 기준으로는 2008년 10월 말 999포인트를 찍어서 당시 저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2008년 12월 말 코스피가 1124.47이었을 때 시장 PBR 추정치를 31개 종목 기준으로 8쪽의 표 2에서 1.48이라고 추정하였으므로 단순하게 코스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생각하면 일중 저점이었을 때의 시장 PBR 추정치는 1.17, 월말 종가 기준 저점이었을 때 시장 PBR 추정치는 1.32입니다. 최근 2100포인트 이하에서 시장 추정 PBR 1.27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어느 정도 하락 위험이 낮은 수준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융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쪽의 그래프 3은 금융위기 당시 경기 동행 지수를 보여줍니다. 경기가 2008년 12월, 2009년 1월까지 급락하다가 2009년 2월에 미미한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구쪽의 그래프 2에서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2008년 12월 중순에 1100포인트를 넘어섰고 2009년 1월에는 120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바닥에서 2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펀더멘털의 개선 내지는 회복 때문이었을까요? 그래프 3의 경기 동행 지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2008년 12월, 2009년 1월의 경기 급락 상황은 2008년 12월 및 2009년 1월의 주식시장 반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낮은 저평가, 즉 시장 PBR 기준으로 1.17에서 1.32 수준까지 하락하여 시장이 경기와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복원력이 생겨서 반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 9년간 시장 PBR 기준으로 거의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PBR만 가지고 따진다면 하락 위험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BR 지표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표를 또 점검해 봐야 할까요?
ROE라는 추가적인 지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사항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 자료는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또는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제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본 동영상 구독자나 시청자가 투자를 할 시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본 동영상 구독자나 시청자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